그래서 이제 화학결합을 볼 건데 얘도 결국에 원소 주기율표가 같이 좀 연결이 될 거거든. 원소 주기율표가 같이 좀 연결이 될 거라서 내가 칠판에 조금 그리면서 진행을 해보기는 할게요. 자, 칠판에 그리면서 좀 진행을 하면은 여기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 바로 비활성 기체부터 먼저 첫 번째가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불리는 친구들은 누가 들어가죠?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 이 세 가지가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분류가 되는 친구들이잖아. 요 헬륨, 네온, 아르곤 세 가지가 비활성 기체로 분류가 되는데 잠깐만 저번에 필기한 거 확인을 잠깐만 마지막에 좀 해볼게. 다 들어봤구나. 헬륨과 네온, 아르곤이 비활성 기체로 분류가 되는데 헬륨이 플러스 2에 1층에 2개, 네온이 플러스 10에 1층에 2개, 2층에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아르곤이 플러스 18에 자 1층에 2개, 2층에 8개, 3층에 8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면서 좀 귀찮은 게 안에 가득 찬 거 그리는 게 좀 귀찮잖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끼리 약속을 할 때는 가득 차 있는 거를 안 그릴 겁니다. 안 그리는데 껍데기가 있다. 그럼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가득 차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요런 헬륨, 네온, 아르곤의 경우에는 이야기를 할 때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0개라고 했었잖아. 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고 8개가 있고 8개가 있지만 원자과 전자는 하나도 없다.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애는 없단 말이지. 왜? 옥텟을 만족을 하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전기적으로 가운데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도 어떻게? 하나도 없이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헬륨, 네온, 아르곤은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서 돌아다닙니다.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지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녀. 그냥 자기 혼자서. 그래서 혼자 하나의 원자 상태로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바로 이런 비활성 기체들이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렇죠? 근데 이 비활성 기체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원자들은 예를 들면 플로린이야. 플러스 9에 1층에 2개가 있고요. 2층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됩니다. 나트륨의 경우에는 1 플러스 11에 1층에 2개, 2층에 8개, 3층에 전자가 하나가 있어. 현재 이게 이제 원자 상태잖아. 이렇게 원자 상태가 되면은 옥텟을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마지막 부분이 퍼즐이 맞춰진 게 아니잖아. 요거 하나 혼자 다니고 얘가 하나 혼자 다니잖아. 그래서 원자 상태에서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합니다. 옥텟 규칙이 틀어지게 되죠. 그쵸? 얘가 이온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플로린 F-가 되면서 플러스 9에 1층에 2개, 2층에 8개 그리고 이온의 경우에는 대괄호로 왜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나왔니? 플러스 9에 1층에 2개, 2층에 8개고요. 이온은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마이너스를 붙일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온을 표현하게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의 경우에는 NA가 플러스가 되면은 플러스 11에 1층에 2개, 2층에 8개의 전자 배치에 대괄호에 묶어서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이온이 돼버리면 옥텟은 만족을 하겠지만 전기적으로 중성이 깨집니다. 전기적 중성은 아니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론은 뭐야? 원자 상태에서는 옥텟 규칙이 안 맞아. 이온 상태에서는 전기적 중성이 안 맞는단 말이야. 혼자서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불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안 돼. 혼자서는 안 되면은 2개 이상은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바로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가 돼. 화학 결합을 왜 하는 거냐?
전기적 중성과 옥텟 규칙을 동시에 충족하면은 얘가 조금 더 안정한 상태로 진입을 하는데 나 혼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애랑 결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특히 F랑 Cl 같은 경우에 F2Cl2 Br2I2 산소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O2, N2로 돌아다니는 거잖아. 얘가 산소 원자, 질소 원자, 플로린 원자 하나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결합을 해서 M2O2, F2M2로 돌아다니는 게 더 안정적이어서 현재 자연계에서는 이렇게 관찰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처음에 요거를 가지고 하는 거냐? 그냥 우리가 화학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영어나 아니면 우리 한국어 문장도 그 문법이라는 게 있죠. 근데 문법을 안 지키고 얘기하면은 뭐 얼추 의미는 통하기는 하잖아.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한국어로 뭐 물어보는데 문법을 안 지키고 그냥 대충 단어들의 나열 가지고 하면 대충 의미는 통하긴 하는데 완벽한 문장은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화학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화학식이 이러한 규칙을 채우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조합된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야? 나트륨에 지금 여기 보면 Na 플러스랑 F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나트륨이랑 플로린이 만나서 화학결합을 하는데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이라고 치면 Mg2 플러스잖아. 그럼 마그네슘이랑 플로린이랑 결합하면 MgF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완성품은요 전기적 중성과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어야지만 성공적인 완성품이 되니까 그 문제를 풀 때 전기적 중성과 옥텟 규칙까지 완성이 됐는지를 염두하면서 이제 완성품을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요게 오늘 첫 번째 필기가 될 겁니다. 적어줍시다. 그 너네 A4 받아가지고 가면은 그날 바로 옮겨서 쓰니? 옮겨서 써놔야 돼. 내가 주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써놔야 돼 계속. 하고 중량기도 세팅을 좀 하고 해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헬륨, 네온, 아르곤의 모양을 좀 떠올리면서 진행하면 되고요. 그러면 화학결합의 종류들을 좀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이러면 아나 이걸 한 컷만 떠가지고 오라니까. 화학결합의 종류는 학교에서는 두 가지를 배워. 근데 나는 세 가지를 설명을 하기는 할 거야. 그래서 하나가 약간 조금 이제 번외를 빠지긴 하는데 어차피 내년에 세 개를 알아야 되니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겁니다. 화학결합의 종류가 세 가지야. 금속결합이 있고요. 이 금속결합이 바로 빠지는 친구입니다. 이온결합이 있고요. 고무결합이 있습니다. 수소결합. 수소결합 누가 얘기했어? 그거 생명색이 갑자기 그거 저희 염기 서열할 때 그러니까 그거 수소결합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금속결합, 이온결합, 고무결합은요 화학결합의 경우에는 원자와 원자 수준에서 하는 결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 다시 한번 금속결합, 이온결합, 고무결합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야. 화학결합은 아까 우리가 계속 지금 원소 주기율표고 원자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원자 수준의 결합이 금속, 이온, 공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단계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분자들을 다루게 돼. 그리고 그 분자 수준의 결합에서의 분자 수준의 결합력을 결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녹는 점과 끓는 점 하면서 얘기는 할 건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분자들을 끊어내면은 이제 그러니까 분자들끼리 있는 거 분자들을 내가 이렇게 끊으면은 액체가 되고 더 끊으면 기체가 되고 하는 거잖아. 그치? 이 분자 간의 인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 쌍극자, 쌍극자 힘, 분산력, 그리고 수소결합이 여기에 들어가. 그러니까 수소결합은 원자와 원자를 결합하는 연결체가 아니라 분자와 분자를 결합하는 연결체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원을 구분을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단원을 짬뽕을 시키면 안 돼.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돼. 이거 비슷한 것 중에 우리가 빅뱅 우주론 하면서 문제 풀 때 이런 얘기 했잖아. 우주배경 복사를 통해서 수소 헬륨의 질량비 3대 1을 알아내었다. 맞아? 틀려? 틀려요. 우주배경 복사가 빅뱅을 지지하는 증거인 거 맞잖아?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것도 맞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을 섞으면 안 되지. 괜찮아. 섞으면 안 돼. 그런 것처럼 수소 결합이 여기 등장하면 안 됩니다. 수소 결합 생물 선생님이 얘기했다며. 지금 나 화학 파트 하고 있잖아. 화학 파트 하는데 생물 선생님이 이해한 걸 섞어버리면은 곤란해지게 돼. 여기서 언급이 안 됩니다. 근데 뒤쪽에 DNA 하면서 한번 얘기는 할 거야. 다시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금속 결합에는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금속들끼리 결합합니다. 금속과 금속이 결합이야.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을 우리가 정의 자체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 맞거든. 근데 나는 너네가 처음에 이온 결합을 접근을 할 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 여기에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를 일으키는 게 누구냐? 수소야. 수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온 결합을 판단을 할 때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마지막으로 공유 결합을 판단할 때는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미지를 조금 가져볼게. 금속 결합은 이미지가 어떤 거냐? 이거 우리 예전에 본 적이 있어. 금속의 상태를 쭉 들여다 보면은 플러스를 가지는 원자핵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원자핵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친구는 원자핵보다는 양이온에 가까워. 금속 양이온들. 어떤 상태인지 조금 감이 오니?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예를 들면 마그네슘은 플러스 12에 1층에 2개가 있고 2층에 8개 있고 3층에 2개가 이렇게 있는 게 마그네슘의 원자잖아? 이런 마그네슘들끼리 뭉쳐 있으면은 마그네슘이 전자가 필요가 없잖아, 2개가. 그리고 옆에 있는 마그네슘도 전자가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 필요 없어진 전자를 버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요 상태인 거야, 이 플러스가. 그냥 깡으로 모든 전자를 다 날려보낸 원자핵이 아니라 요 금속의 양이온 상태인 거야. 그리고 버려진 전자들이 누가 되냐면은 자유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 결합은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에서의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게 우리가 저번 수업 시간에 금속성이라는 걸 배웠죠. 금속성은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금속성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랑 별개로 알고 있는 게 금속의 성질도 있다고 했잖아. 금속의 성질, 전기 잘 통한다, 열 잘 통한다, 표짐성 있고 뽑힘성 있고 광택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걔네를 전부 다 누가 만들어낸다고? 자유전자가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얘가 금속 양이온이야. 이거 낚시하는 문제 중에서도 원자핵이라고 하는 경우를 내가 2학년 때 본 적이 있어서 그래. 얘를요 자유전자라고 칭하고요. 이 자유전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온 금속의 특징을 나타내는 상황인 거지. 괜찮나요? 이게 금속 결합. 이온 결합은 이미지가 플러스를 가지는 양이온과 마이너스를 가지는 음이온들 간에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야. 그래서 이온 결합 또 정의 자체는 금속 양이온과 여기는 플러스는 금속 양이온인데 마이너스가 비금속의 음이온이야.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누가 찍히냐면은 HCl이야. 왜냐면 HCl은 이 친구는 이온 결합이 아닙니다. 얘는 이온 결합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요 수소가 뭐야?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수소 비금속. 비금속이야. 염소도 비금속이란 말이야. 이렇게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하는 거를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 비금속은 전자가 부족하잖아. 자, 이온 결합은 내가 금속이야. 나는 전자가 필요가 없어. 옆에 있는 비금속이야. 걔는 전자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필요 없는 전자를 옆에한테 주면은 서로 윈윈인 거 아닙니까? 내가 필요 없어진 걸 쟤한테 줬더니 쟤는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서로 딱 맞는데 비금속은 나도 전자가 부족하고요. 상대방도 전자가 부족해. 그럼 우리 둘이 전자를 같이 씁니다.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하니까 전자를 같이 써. 그래서 얘는요 비금속들끼리
전자의 쌍을 공유하여 만들어지게 되는 게 공유결합이야. 그래서 공유결합의 경우에는 수소와 염소가 이렇게 약간 좀 영역이 엉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HCl의 경우에는 이온결합이 아니라 우리가 분류를 할 때 공유결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HCl이 물에 녹기 전에는 요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녹으면 이 분자 상태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설탕 이대로 녹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결합으로 형성이 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분자라고 불러. 그리고 분자라는 단어는 오로지 공유결합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단어입니다. 이온결합이나 금속한테 NaCl 분자 틀린 표현이에요. 앞으로는. 그래서 분자라는 이제 고유한 형태를 가지는데 이 분자가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완성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풀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 우리 둘이 완성을 해가지고 수소랑 염소끼리 서로 옥텟 규칙과 정기적 중성을 만족하고 있으면 안정하니까 얘를 풀 이유가 없거든. 근데 우리가 소위 산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있죠. 걔네들의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쪼개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HCl 이 덩어리야. 이 모양이다가 물에 들어가면서 H 플러스가 되고 Cl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야. 이온이 되잖아. 또 너네가 착각을 하는 게 아니 나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아는데 HCl 그러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쪼개지니까 이온 결합인가? 라고 간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금속 이게 지금 HCl 상태가 애초에 이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아니야. 양이온과 음이온이 아니거든요. 요거 관련해서도 이제 먼저 한번 쓰고 조금 심하게 한번 언급을 하고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판단하는 기준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항상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 먼저 적어줍시다. 요거 먼저 적어주고요. 다리야. 원소들의 성질을 보다 보면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전기 음성도는 어떤 거냐? 화학 결합을 할 때 각각의 원소들마다 원자들마다 전자쌍을 좋아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예상하기를 금속인 애들은 주로 전자를 버리려고 하잖아. 얘네들은 전자를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비금속인 애들은 전자를 뺏으려고 하잖아. 네. 전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비금속 중에서도 하나만 땡기면 되는 플로린이 3개나 땡겨야 되는 질소보다 훨씬 더 전자를 빨리 땡기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속성이랑 비금속성이라는 개념들이 있잖아. 요거를 수치화시킨 거야. 화학결합할 때 전자쌍을 당기는 정도, 이거를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하고요. 전기음성도가 수치로 수소의 전기음성도가 2.1이에요.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금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의 네온에 여기 헬륨이 있잖아. 플루오린이 4.0으로 우주에서 제일 셉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3.5, 질소가 3.0, 탄소가 2.5고요. 리튬의 전기음성도가 0.9 정도 돼요. 그 다음에 한 줄만 더 써볼게. 나트륨, 마그네슘. 이건 뭐 외울 건 아니야. 규소, 필기도 안 할 거야. 그냥 곳에 보면 돼요. 그래서 염소가 3.0이고요. 나트륨이 1.2 정도 된단 말이야. 주로 금속 포지션 애들이 전기음성도가 작아. 비금속 포지션 애들이 전기음성도가 크단 말이야. 근데 수소 보입니까? 2.1인 거. 그러니까 수소가 비금속 중에서 제일 약한 포지션에 들어가. 근데 전기음성도가 작다는 거는 그만큼 약간 금속의 성질과 좀 비슷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금속은 전기음성도가 주로 작으니까. 그래서 비금속 중에서 제일 약하고요. 금속보다는 일반적으로 셉니다만 금속 중에서 금은동보다는 또 약해 얘가. 그러니까 이게 수소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금속, 그러니까 비금속이긴 하는데 우리가 49, 51 약간 이런 느낌처럼 되게 미묘하게 비금속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가 그럼 왜 나오게 되는 거냐? 화학결합을 할 때 전자쌍을 땡기는 정도인데 이온결합의 경우에는 금속과 비금속이잖아. 금속은 전기음성도가 주로 작아. 비금속은 전기음성도가 주로 어떻습니까?
크죠? 그럼 금속과 비금속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어때? 많이 나잖아. 그렇잖아. 둘이 가운데 전자쌍을 놓고 싸워. 잡아볼래? 전자쌍을 놓고 싸워. 전자쌍이야. 그치? 세게 잡아봐. 뺏기지 마세요. 자, 요게 공유결합의 상태입니다. 서로 전자쌍이 필요하니까 땡기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힘이 조금 더 세. 그럼 내 쪽으로 살짝 이렇게 끌려올 수는 있겠지? 하지만 왜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도 살짝 이만큼 끌려왔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얘가 힘이 더 세. 그럼 살짝 이쪽으로 쏠려. 내가 힘이 더 세면 내 쪽으로 살짝 쏠려. 이게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은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온결합은 둘의 힘의 차이가 많이 나. 뺏어버리는 거지. 힘 차이가 크게 나니까. 그래서 이온결합을 할 때는 이게 이거가 기억이 나. 이거 너네 웃기려고 한 거 아니야.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요게 문제 풀다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이 난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가장 큰 차이가 이온결합은 전자가 안 넘어가. 아우 거꾸로 미안. 이온결합은 전자가 넘어가. 공유결합은 전자가 안 넘어가. 그래서 이온결합 지금 봐봐. 이 고체 상태지. 고체 상태의 이온결합은 전자가 이미 넘어가 있는 거야. 그쵸? 공유결합은 전자가 넘어가 있어? 안 넘어가 있어? 안 넘어가 있는 거야. 일단 지금은 이럽니다. 왜 일단이라고 하냐면 나중에 2학기 때 산화원원 가면 조금 더 다르긴 하거든. 왜냐면 산화원원 가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선거를 해. 근데 뭐 너네 반에서 반장을 뽑아. 21대 20이 나왔어. 어쨌든 21이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한 표 차이지만 이겼잖아. 그렇잖아. 그럼 걔가 이제 그냥 다 먹고 반장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H랑 염소도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수소보다는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조금 더 크죠? 염소 쪽으로 살짝 쏠려 있잖아? 그럼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염소가 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 산화환원에서는. 근데 이쪽에서는 전자가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온결합이랑 공유결합이랑 하는 게 결국에 전기음성도로 결정이 되는 건데 전기음성도 차가 많이 나냐 조금 나냐 가지고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의도를 조금 알겠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사항 정도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 너네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이온결합은 전기음성도 차가 많이 나니까 전자가 홀라당 넘어간 거. 얘는 전자가 넘어가지는 않았다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요 내용을 가지고 화학결합을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볼 거는 이온결합을 볼 거예요. 근데 이온결합을 하는 거, 공결합을 하는 거 오늘 처음에 했던 거 왜 한다고? 전기적 중성과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친구들이 전기적 중성과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볼 거는 이온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이야. 이온결합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이 친구 이온결합의 형성 과정 대표적인 게 NaCl을 볼 겁니다. NaCl은요 나트륨과 염소 원자로 스타트를 끊어요. 나트륨 둘 다 몇 주기입니까? 3주기죠. 그쵸?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같은 주기의 원소가 결합하여 라는 멘트가 나오면은 어지간하면 머릿속에서 NaCl 떠올리면 됩니다. 플러스 11에 1층에 2개, 2층에 8개, 3층에 하나. 플러스 17에 1층에 2개, 2층에 8개, 3층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 게 원자 상태죠. 이 친구가 전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도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원래는 얘 전자를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주는 건 아니에요. 나트륨은 전자를 그냥 버려 어딘가에다가. 염소는 전자를 어딘가에서 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같은 교실에 있어. 여기서 내가 나트륨에 나는 전자를 땅바닥에 버렸어. 전자가 기본적으로 땅에는 전자가 여러 개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 검전기라고 하지?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가 이렇게 그 전기 흐르는 것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접지라고 해서 전기 안 통하게 하려고 뭐 그 뭐냐 그거 그 셀프 주유소 가게 되면은 이게 손 올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스파크 튀는 거 정전기로 스파크 튀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은 전자가 무한대라고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은 그냥 땅에다 버리는 거고 염소는 땅에서 전자를 어디서 하나 주는 거긴 해. 원밀히 따지면 그럽니다. 근데 얘를 그냥 여기로 넘겼다고 1학년에서 하는 경우는 좀 종종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둘 다 그냥 알고는 있으세요. 나트륨의 전자 하나를 버립니다. 나트륨의 전자 하나를 버리게 되면은 뭘로 변하냐?
나트륨이 전자 하나 버리게 되면은 Na의 플러스가 됩니다. Na 플러스는 플러스 11에 1층에 2개, 2층에 8개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하고요. 염소는 어딘가에서 전자를 땡겨가지고 와가지고 플러스 17에 1층에 2개, 2층에 8개, 3층에 8개짜리 대괄호로 묶어서 음이온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Cl-. 그럼 Na 플러스랑 Cl-가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합해질 수 있겠죠?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이온 결합에 형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이온 결합을 하면서 이온 결합 물질들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기본 형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기본 형태가 NaCl이야. NaCl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근데 알아야 되는 거는 최소한 이온의 전하량은 바로바로 나와야 돼. 나트륨 몇 플러스입니까? 나트륨 플러스 1이에요. 염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염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각각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플러스 1짜리랑 마이너스 1짜리가 합해서 0이 되려면 몇 개씩 들고 오면 되겠어? 한 개씩 들고 오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 그림 그렸을 때 뿔마가 계속해서 연결이 됐던 거 기억나죠? 자, 이온 결합 물질에서 나트륨 이온 1개와 염화 이온 1개가 정전기적 일로계로 결합하여 형성된다. 이상한 게 없어 보이죠? 방금 그 멘트는 틀립니다. 이온 결합을 할 때 1개씩 결합한다는 건 선택지가 없어. 1대1의 개수비로 무한대로 계속해서 붙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내가 나트륨 이온 하나야, 염화 이온 하나야? 그러면은 마감이니까 또 붙지 마세요. 이게 안 돼. 옆에 새로운 세트 조합이 계속해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생긴 것도 NaCl이고요. 요렇게 생긴 것도 NaCl이야. 전부 다 NaCl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똑같이 NaCl이야. 이온 결합은 여기서 마감을 치고 더 이상 안 받고 그런 게 안 돼. 계속해서 달라붙을 수 있는 거야. 반대로 공유결합은 분자를 형성하면은 마감이 돼. 외부에서 더 들어오거나 개입하면 개입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할 때 나트륨 이온 1개와 염화 이온 1개가 결합하여 형성이 된다. 이벤트가 틀리게 돼.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하게 됩니다. 어쨌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짜리는 1대1로 결합을 하잖아.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얘네들이 나트륨과 염화 이온이 1대1로 만나서 NaCl이 된 거는 이 친구들의 고유한 특징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유는 뭐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대1로 된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이온들 중에서 나트륨 말고요. Li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만나면 얘도 몇 대 몇일까? 1대1이야. K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나면 몇 대 몇일까? 1대1입니다. 그쵸? 염소 위아래로 같은 족에 있는 세트들 F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도 얘네들 플러스 1자랑 만나면 몇 대 몇이 될 거야? 1대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NaCl을 알고요. 주기율표상에서 나트륨이랑 같은 세로줄에 있는 게 리튬, 나트륨, 칼륨이잖아. 그러니까 치환이 된다고. 전하량만 똑같은 애들끼리 서로 바꿔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화학적 성질이 같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NaCl 알고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끼리 알면은 NaCl, NaF, NaBr, NaI, LiCl, LiF, LiBr, LiI까지 된다는 거지. 여기에 추가로 그대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여러 가지 이온들을 배웠는데 그때 배운 이온 중에 누가 있었냐? NH4+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요. 이름은 암모늄 이온입니다. 근데 요게 그러니까 너네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뭐 그 전에 이제 화학 2학년 내신을 오래 하다가 내려오셨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은 1학년에서 얘가 건드려지는 경우는 좀 드문. 근데 2학년 내신에서는 지역적으로 좀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을 가지고 이온 결합을 판단을 하잖아. 그쵸? 근데 양이온 포지션에는 다 금속이 들어가. 그래서 이온 결합을 볼 때 예를 들면은 자, 너네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은 CH3가 아니긴 하는데 탄산수소 나트륨 이름은 들어봤지? 화학식은 뭔지 모르지? 탄산수소 나트륨인데 탄산수소가 HCO3 마이너스 이온이고요. 얘가 NaN 플러스 이온이야. 그래서 NaHCO3가 탄산수소 나트륨이거든요. 이거 이온 결합입니다. 근데 이온 결합을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거 금속이 있으면 다 이온 결합이야.
다이, 큰 칼륨. 뭔지 알아? 아니요. 모르죠. 화학식은 K2CR2O7이거든요. 나중에 산화물자만 만나긴 할 건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칼륨이 있어. 금속이 있잖아. 이런 이온 결합이에요. 그래서 금속이 한 파트라도 들어있으면은 이온 결합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NH4는요, 금속이 있나요? 비금속으로만 돼 있죠. 얘만 비금속으로 구성된 양이온이야. 그래서 NH4Cl 염화 암모늄 들어본 적 있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게 염화 암모늄이 그 간에다가 한쪽에 HCl 넣고 한쪽에 NH3 넣어가지고 하면 얘네들이 확산돼가지고 퍼지거든. 근데 HCl이 원자량은 36.5고요. 얘는 원자량이 17이야. 얘가 더 가볍잖아. 얘가 더 빨리 움직여. 근데 둘이 만나면 이 정도에서 만나거든. 근데 NH3랑 HCl이 만나면은 NH4Cl이라는 염화 암모늄이 되는데 이게 흰색이야.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는 확산 속도 비교하는 실험할 때 한 번쯤은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NH4Cl, NH4OH, NH4가 들어간 애는 순수하게 비금속으로만 구성이 되었는데 이온 결합이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금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금속이 들어가 있으면 이온 결합이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마이너스 1짜리 음이온에 OH-가 있었어. 수산화 이온이야. 또 NO3-가 있었어. 질산 이온입니다. 요거 너네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문제 풀 때 당연히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너네가 처음 배우는 게 중학교 2학년 애들이고요. 지금 너네한테 하는 거랑 비슷한 레벨을 내가 중2 애들한테 하거든. 애들이 뒤지기 어려워해. 근데 우리 시험까지 조금 남았으니까 참고 이런 거 다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막 앙금 생성 반응들 막 하잖아. 맞아요. 걔네 화학식으로 지금 다 내가 쓰게 시키거든. 응? 걔네 화학식으로 다 쓰기 연습을 시켜. 그러니까 한글로 돼 있으면 좀 동떨어져 있는데 화학식으로 쓰다가 보면 비슷한 애들끼리 반복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다 한 세트입니다. 그럼 내가 NaCl에서 이온들의 종류 파생되는 거 알면은 3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24가지 이온 결합 조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잖아. NaCl, NaF, NaBr, NaI, NaOH, NaNO3 NaOH 수산화나트륨, NaNO3 질산나트륨 어디선가 들어본 친구들이긴 할 거거든요. 질산칼륨, KNO3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기본 조합에서 몇 가지가 자꾸 파생해서 뻗어나가게 돼. 두 번째 시리즈는요, MgO입니다. 마그네슘은 플러스 얼마? 2. 잠깐만 왼쪽으로 조금 붙여야겠다. 공간이 빡빡해서. 마그네슘은 플러스 2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여기도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 마그네슘 짝꿍이 밑에 CA에 2 플러스가 있었어. 여기서 베릴륨은 조금 조심해야 돼. 베릴륨은 뭐 엄청 대놓고 잘 되는 타입은 아니니까 베릴륨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산소 자리에는 Se-가 있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근데 여기도 누가 있냐? 다원자 이온들이 있겠죠. 음이온 자리 다원자 이온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CO3-가 여기에 들어가. 탄산이온. SO4-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황산이온. 그래서 MgO, MgS, MgCO3, MgSO4, CaO, 산화칼슘, CaS, 황화칼슘, CaCO3, 탄산칼슘, 황산칼슘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같은 부호를 가진 애들끼리 서로 바꿔끼기가 된다는 겁니다.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다른 조합을 봐야겠죠. Mg에 Cl2입니다. 마그네슘이 플러스 2, Cl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네들은 만나면 하나씩 넣으면 빵이 안 되거든요. 하나가 더 들어와야 돼. 그래서 Mg에 Cl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전화량이 얼마인지 모르면은 찾을 수가 당연히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기는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리스트들 그대로 갖다 쓸 거니까 이 자리에 되는 애들을 조합을 조금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CA에 CL2 염화 칼슘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가는 게 CA에 자 OH가 붙으려면 OH가 몇 개가 들어와야 돼? 마이너스 1짜리니까 두 개가 와야겠지. 이렇게 다원자 이온을 두 개를 쓸 때는 괄호 속에 집어넣습니다. 수산화 칼슘. 얘를 물에 녹인 게 석회수.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Mg에 NO3에 2 이렇게 들어와. 형태가 복잡하긴 하는데 얘가 결국에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마그네슘이 플러스 2고요. 얘가 마이너스 1짜리가 두 개가 있다. 결국 이 덩어리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볼 때 다원자 이온 덩어리들이 나오면은 얘네들을 굳이 깨지 않고 고스란히 유지하는 게 필요한 과정이 됩니다. 괜찮죠? 마지막은요, Na2O 조합이에요. 플러스 1짜리가 2개, 마이너스 2짜리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얘도 이제 몇 가지 리스트들만 조금 보게 되면은 얘가 탄산나트륨은 많이 보나? Na의 2SO4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볼 때 SO4를 통째로 봐야 돼. Na2CO3. 얘가 탄산나트륨이야. 그럼 이 CO3 덩어리랑 산소랑 동급이네? 약간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원자 이온들을 보면은 다원자 이온들을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 조합이 Al2O3야. 얘는 플러스가 3짜리가 2개, 마이너스 2짜리가 3개입니다. AlCl3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죠? 플러스 3에 마이너스 1, 3개가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다 이온 결합은 결국 이온 결합으로 완성이 된 친구들의 전하량은 마지막에 다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도록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요게 이제 이온 결합 관련해서 첫 번째 판이야. 이온 결합,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의 특징까지 쓰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칠판을 두 판을 써야 되잖아. 지금 공간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친구들은 다음 장 넘겨서 필기하는 게 좋아요. 한 절반은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눈에 들어오니까. 요새 또 반장으로 또 저희 반에 챙기잖아요. 학교 밖에서 못 챙겨도 되잖아요. 학교에서만 챙겨도 되잖아. 자,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나는 강조했던 게 이렇게 다양한 조합들이 생기는 거를 같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이온 결합의 성질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온 결합의 성질은 먼저 처음에는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는 게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의 이미지는 이 이미지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들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서로 당기고 있는 게 이온 결합의 형태입니다. 첫 번째 성질, 잘 부서집니다. 여기서 이제 잘 부서진다는 단어가 세트로 나오는 게 금속 생각해봐. 금속은 힘을 주면 부서집니까? 아니요, 찌그러지는. 금속은 찌그러지거나 얇게 펴지거나 하잖아. 왜냐면은, 자, 이거 썼다 지울 거야. 금속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금속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 여기에 내가 힘을 주잖아. 그러면은 얇게 피면은요, 어디까지 얇게 펼 수 있냐? 원자 하나 수준까지 얇게 펼 수 있어.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는 이런 느낌까지 됩니다. 금속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이 얇게 펴지는 거가 가운데 전자들이 껴가지고 전자들이 이제 풀어지지 말라고 잡아주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한 거거든. 근데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상황이 살짝 달라. 이온 결합을 내가 힘을 주면은요, 그림을 그리면 그냥 해석이 바로 돼. 원래 뿔마했는데 옆으로 한 칸 밀면은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 더 이상 붙어 있을 수가 없겠네. 그렇죠? 그래서 잘 부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아요. 근데 여기는 물에 잘 녹는다. 이것도 이제 애초에 물이라는 거에 대한 성질이 좀 있어. 물 H2O는요, 분자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산소에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형태야. 근데 이 H2O 같은 경우에는 너네 물줄기 흘러내리는 데다가 그 책받침 문질러가지고 대본 거 한 적 있니? 해본 적 있니? 한 번도 없나? 그 뭐예요? 책받침을 이렇게 문지르면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마찰 전기 되잖아. 네. 마찰 전기를 돼서 정전기가 일어나가지고 대전이 돼. 네.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이랑 문지른 책받침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편이거든. 그거를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줄기 근처에 가져다 대면은 물줄기가 책받침 쪽으로 끌려옵니다. 이게 물이라는 분자가
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분자의 구조를 봤을 때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전기음성도랑 같이 좀 연결이 돼. 수소랑 산소가 있으면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조금 더 세잖아. 그래서 산소 쪽으로 전자가 살짝 이렇게 치우칩니다. 산소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수소가 있는 쪽이 플러스로 변해. 근데 여기서 정식적으로 기호를 쓰면은 이런 기호를 씁니다. 요거는 부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대놓고 너 마이너스 너 플러스였는데 공유결합이잖아. 어쨌든 공유결합은 100%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어서 이런 부분적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사실 뭐 지금 단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할게. 그래서 물은 극성 용매야. 그리고 극성 용매는요,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과 잘 섞이고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과 잘 섞입니다. 그럼 물과 대표적으로 안 섞이는 게 기름이잖아. 기름이 대표적인 무극성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로 안 지워진 때 같은 거 지우려고 코트 같은 거 맡길 때 드라이 클리닝 하죠. 그러니까 드라이 클리닝 맡겨가지고 온 거 냄새가 약간 기름,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세탁소가 직접 하는 데가 아니라 다 보내긴 하니까. 근데 막 좀 오래된 세탁소 같은데 근처에 가면 기름 냄새 나거든? 그러니까 드라이 클리닝이 유기용매, 기름 성분 가지고 때를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물에 잘 녹는데 기름은 잘 안 녹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의 대표인 소금을 기름에 넣어 보면은 안 녹잖아. 참기름에 소금. 해보면 참기름에 소금을 자꾸 저어. 그러니까 고기 구워지고 있을 때 고기 보면서 참기름에 있는 소금이 이렇게 저을 거 아니야. 안 녹지 않아? 아니 안 졌니? 고기는 아빠가 굽고 있을 거고 나는 앞에 참기름에 있는 소금이 이렇게 저고 있으면은 소금이 부서지긴 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고기 딱 찍어 먹어도 소금 알갱이가 씹히잖아. 안 녹아. 그게 물이었다면 녹았겠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기름과 소금은 안 섞입니다. 근데 물에 잘 녹는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를 가지는 양과 마이너스를 가지는 이온 주변으로 물 분자가 플러스가 되면은 이렇게 둘러쌉니다. 물 분자가 싹 둘러싸고요. 마이너스가 되잖아?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둘러싸는 거야. 그러면 지들끼리 붙어있을 수 없겠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수화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물 분자가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고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틀립니다. 너네는 물에 녹지 않는 이온 결합 물질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앙금. 이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 AgCl. 그러니까 꽤 많이 배웠어. AgCl, CaCO3, CaSO4, BaCO3, BaSO4, PbI2, CDS, CUS, PDS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색깔도 막 외웠었잖아. 이거를 너네가 다 알고 있겠거니 하고 문제가 나온다. 한번 그래서 우리 알칼리 동석 할 때도 불꽃 반응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 데리고 화학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뭐 내가 원 포인트 같은 걸로 시험 대비가 나는 이제 고등부가 메인이니까 이제 뭐 시험 대비로 짧게 하는 건 했는데 지금 이제 풀 수업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2학년에서 이 배경 지식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자꾸 그쪽 수업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한테 하는 거를 2학년 애들한테 똑같이 수업을 해주고 있어. 이거를 알아야지 그 2학년 때 배우는 이온 결합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인데 일단 이거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단은 높다고 처리를 할 거예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여기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거거든. 높다 낮다의 개념이.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게 반대쪽에는 우리가 공유결합에서 분자 형성하는 친구들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 근데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민우가 그 수소결합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잖아. 약간 그쪽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을 높이려면은 여기에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어야 돼. 근데 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는 거랑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라는 걸 형성을 하는데 분자들을 끊는 거랑 힘의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분자들이 훨씬 더 약하게 결합하고 있고 그래서 분자들을 끊기가 훨씬 더 쉬운 거야. 그러면은 온도가 낮아도 쉽게 끊어지게 되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얘는 공유결합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높다고요. 네 번째 전기존도성인데 이 전기존도성도
전기 정도성도 그냥 단순하게 외우기만 하면은 얘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체가 전기가 안 통하고 액체나 수용액은 전기가 통하거든. 왜 통하냐를 보면은 얘도 내가 전기가 흐른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해를 해야 돼. 전기는 도대체 왜 흐르는 걸까? 전기가 흐른다는 개념이 뭘까? 인 거거든. 얘도 중학교 2학년 때 하긴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막 전류 막 이런 거 하잖아. 전류, 그 다음에 전하 막 이런 거 하지.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는 거 1A는요 1초에 1쿨lum의 전하가 이동했을 때 우리가 1A라는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 그래서 전기가 통한다는 것은요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전하라고 하지. 요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인 전하가 이동해야 돼. 이동할 수 있으면은 전기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금속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잖아. 이런 이미지. 그래서 금속을 볼 때 이 원자, 핵, 양성자, 양이온이 이동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금속이 아니온이 이동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자유전자잖아. 이름이 자유로와 이동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전자잖아. 전기적 성질을 띌 거 아니야. 자유전자가 전하로 운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거야, 금속은. 괜찮나요? 자, 이온 결합은요? 이온 결합은 상태가 조금 달라. 이온 고체야. 이온 고체 상태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는 전하는 있죠.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는 있는데 얘가 움직일 수 있나요? 이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해. 그럼 전기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래서 안 흘러. 근데 액체가 되고 수용액이 되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여기는 전하가 있죠. 네. 전기도 얘가 자유롭게 떨어져 있잖아. 자유롭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거. 얘가 액체와 수용. 그래서 이제 계속 그냥 단순하게 외워도 뭐 문제는 풀 수 있을 거긴 합니다만 왜 되는지는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야. 왜 되는지는 이게 이온결합의 성질입니다. 적어줍시다. 조금 빨리 적어주자. 네. 이온결합까지 하고 가려면은 내가 시간을 좀 잘못 생각했네. 나 왜 1시에 끝난다고 생각했지? 소리 내려가는지 좀 봐주세요. 오, 큰일 났다. 내려가. 왔다. 최정이가 놀았다는데. 최정이가 놀았다는데. 어디 뭐 했냐 물어보니까. 걔랑 있었어. 건드렸니 이거? 아니 잘못 건드렸어요. 약간 빼다가. 저거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거? 물에 잘 녹는 거 밑에요. 극성 용매. 극성. 물이 극성 용매.
해주세요. 그냥 녹는 점 끓는 점도 그냥 높다 하고 하는 여기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야. 뒤쪽에 공결합이랑 비교해서 보려고 높다고 표현한 거고요. 다 왜 높은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해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건데 일단 처음 하면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서 해야지. 괜찮나요? 천천히. 밑에는 기체인 거. 응? 밑에 저 기체인 거. 맨 밑에 아니 액체나 수용액을 얘기한 거야. 액체나 수용액. 그리고 기체는 그러니까 이온 상태가 기체가 되는 경우는 다루진 않아. 그리고 내 생각인데 기체가 되면은 전기가 오히려 안 흐를 거야. 왜냐하면 이것도 아마 내가 액체나 고체, 기체에 관해서 몇 번 얘기를 지나가면서 했을 것 같은데 액체 레벨이랑 기체 레벨이랑 부피 관계가 100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액체 상태를 기체 상태로 만들면 막 500배, 1000배 이렇게 부피가 뻥튀기가 돼. 그럼 전하를 운반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내가 이게 액체상 물건을 옆으로 막 전달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건데 기체는 여기에서 저기 뭐 한 서울까지 갔다 오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전달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멉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그러네. 여기서 서울까지가 얼마 되려나? 한 400km 정도 되나? 그럼 400km에 1000분의 1배 하면은 400m거든. 여기서 우리 집, 너네 집까지 400m 정도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너네 집까지 가는 게 기체가 되면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거거든. 실감이 좀 되니? 액체의 스케일이랑 기체의 스케일이? 그치? 그래서 스케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액체랑 기체는 애초에 같은 공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식할 때 기체는 액체의 부피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요. 액체는 기체의 밀도가 없다고 인식하고 막 그렇거든. 스케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이온 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들끼리 진행하는 게 공유결합이거든요. 그래서 공유결합도 먼저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의 형성 과정을 봐야 되는데 공유결합이든 이온결합이든 간에 원소 주기율표를 내가 계속 인식하고 있어야 돼. 이온결합은 하려면은 얘가 이온이 됐을 때 전하량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누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 공유결합의 경우에는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를 알아야 돼. 왜? 그 원자과 전자가 결국에 뭘 대변하냐? 몇 개가 부족한지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내가 이온들을 원자들을 봤을 때 원자가 몇 개씩 부족한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공유결합은 목적이 내가 전자가 부족한 거를 채워야 되거든요. 산소 H2에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볼 겁니다. H2는 산소가 가운데 플러스 8짜리 산소가 들어가. 산소는 1층에 2개, 2층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일부러 약간 틀어가지고 했어. 방향을 바꿔가지고 6개 있는 상태입니다. 몇 개 부족하죠? 2개 부족합니다. 옆에 수소가 올 거야. 수소는 플러스 1에 전자가 하나가 있잖아. 수소는 전자가 몇 개 부족합니까? 하나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소는 하나만 부족하니까 나 하나만 필요한데 하고 하나만 싹 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수소 입장에서는 1층에 2개가 되니까 완성. 산소는 아직 좀 부족하죠. 하나가 더 들어와야 돼. 그래서 수소 하나가 더 들어와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은 수소도 2개 만족, 산소가 8개 만족해서 모두가 옥텟을 만족하는 거지. 여기서 수소가 2개가 있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얘는 옥텟은 아니야.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근데 선생님들이 이게 이제 화학을 전공을 깊이 있게 하신 분이랑 그냥 교육학으로 화학을 배우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편제 때문에 화학을 수업하시는 분들이 오는 데서 이제 가끔가다 오류를 내시기는 하거든요.
엄밀히 따지면은 얘는 이제 듀엣 규칙이라고 따로 이제 명칭이 붙어 있긴 해서 조금 논란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산소는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번 공개란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겠지만 얘가 좀 귀찮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등장을 하게 된 게 어떤 거냐?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걸 하나 알려줄 거야. 루이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전자를 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원자과 전자만 표현을 하고요. 1층에 2개, 2층에 8개까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한 변에 2개씩 배치하는 걸 디폴트 값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표현을 할 때 산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표현해. 여기에 똑같이 왼쪽이랑 똑같이 빨간색 수소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수소가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결되는 이제 영역이 보입니까? 산소 8개 만족, 수소 2개, 수소 2개 만족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요렇게 돼 있는 거, 섞여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공유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요 공유전자쌍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필요한 만큼 나도 내야 되고요. 상대방도 그거랑 똑같이 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2개 필요해? 그럼 난 2개를 내야 돼. 내가 5개 필요해? 5개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근데 필요한 만큼 나도 내야 되고, 이제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조금 심화로 내가 여유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배위결합이라는 게 존재하긴 합니다만, 혹시 학교에서 언급하면 가지고 노세요. 얘는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고요. 뒤쪽에는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공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얘네들을 우리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루이스 전자 점식, 그리고 하나 더 업그레이드해서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게 있어요. 걔는요,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 공유결합하는 거를 라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단일결합은 한 줄이야. 자, 하나 더 해볼게. 얘가 H2. H2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CO2를 할 겁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몇 개씩 부족한지 봐야 돼.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죠. 몇 개 부족해? 4개 부족하겠네.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 있으니까 2개. 2개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부족한 친구가 가운데 껴들어서 양쪽으로 다 중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산소가 들어와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노란 산소 입장에서 이렇게 8개가 성립. 그 다음에 빨간색 산소는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8개가 성립. 그럼 나머지 가운데 탄소는 이렇게 인식해서 8개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지. 요거는 한 번에 결합을 몇 쌍씩 했어, 한 번에. 너랑 두 쌍하고 너랑 두 쌍씩 했잖아. 그러니까 총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은 4쌍인데 한 번에 얘랑 두 쌍, 얘랑 두 쌍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를 처리하는 거를 다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중결합의 경우에는 이중결합은 2줄로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볼 거는 질소를 한번 봐볼게.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 몇 개 부족해? 3개 부족하거든요. 나 3개 부족하고 너도 3개 부족해.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나랑 너랑 둘이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3개 세팅해 놓고요. 반대쪽에도 질소가 3개 세팅을 해서 얘는 질소가 3중결합으로 붙어 있는 거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가운데 3개로 돼 있잖아.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면은 한 줄짜리랑 두 줄짜리랑 세 줄짜리면은 세 줄짜리가 튼튼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질소는 실제로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반응성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질소를 반응하려면 세 줄짜리를 끊어야 돼. 끊기 쉽지 않거든. 그래서 질소는 화학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기체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게 화학결합 중에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정리해 줍시다. 선생님 그러면 저게 몇 쌍이 되는 거예요? CO2 저게? CO2가 왜 4쌍이 되냐고? 공유는 4쌍, 한 쌍, 두 쌍, 세 쌍, 4쌍이잖아. 쌍이 2개가 한 쌍이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비공유도 한 쌍, 두 쌍, 세 쌍, 4쌍이 있는 상태. 그래서 얘네들이 재밌는 게 이거 화학 1에 올라가면은 공유분의 비공유 개수 같은 걸 세. 공유가 4개, 비공유가 4개니까 1이고요. 얘도 공유가 2개, 비공유가 2개니까 1이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풀면서 한 번씩 보게 될 친구들이긴 합니다. 이거 하고 공유결합의 성질까지 하면은 오늘 수업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완자가 화학결합까지 오늘 하면 끝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잠깐 멈춰놓고 지금까지 했던 거 우리가 계속 뭐 문제는 풀고 있겠지만 원소랑 화학결합이랑 그러니까 우리 빅뱅이랑 앞에 그 한번 풀었잖아 전체적으로 뒤쪽에 원소랑 화학결합도 정리를 한번 할 거니까 복습을 좀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이제 문제 푸는 게 조금씩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유결합까지 끝나면은 이제 시험 범위의 한 70% 끝났다고 봐.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너네 시험 혹시 날짜가 언제니? 22일이니 29일이니? 우리 29일이지? 28, 29, 30.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 옆으로 좀 잠깐 들어가 있어 볼래요? 아직 안 끝나서 앞에가? 왜냐면은 이제 나는 29일 정도로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몇몇 학교들 뭐 예를 들면은 어디죠 어제가? 어디죠? 명호중학교 이런 데가 명호고도 22일에 본다는 것 같았는데 명호 아니에요. 저희. 아니야? 네. 중학교는 22일에 본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다른 경우는 같이 보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22일에 보는 애 중학생들 22일에 본다고 했고 저기 어디지? 이쪽에 경기외공가가 16일에 본다 그래서 볼 수도 있지 뭐. 애가 좀 이상해. 자, 공유결합 형성이 됐고요. 공유결합 형성이 된 상황이고요. 아 그리고 주중에 질문을 하는데 제발 좀 하세요. 제발 질문 좀 했으면 금토에 그러니까 금요일이랑 토요일 날에 너무 바빠 내가. 그러니까 막 나도 오늘 막 일찍 와가지고 9시 했잖아. 솔직히 힘들거든. 좀 힘들긴 하는데 뭐 어째 시험 기간이니까 이제 계속 9시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주중에가 조금 그래도 주중에 수업이 다 오후에 있으니까 오전에 한다 하잖아. 그러면은 너네가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치 새벽에 보냈을 텐데 보통 내가 한 3시 정도에 자고 한 10시에서 11시에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패턴이 뒤로 밀려있잖아. 그러니까 질문 좀 하세요. 질문 해놓으면 내가 늦게라도 보고 자세하게 답변 달아줄 테니까 평일에 질문을 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질문할 거리가 조금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너네 어차피 핸드폰에 줌 다 깔려있는 거 아니야? 뭐 깔면 되고 하잖아. 그래서 줌 켜가지고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패드 가지고 수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일에 질문을 하는 게 나는 좀 했으면 좋겠어. 주말에가 너네 뒤에 계속 이어서 수업들이 촘촘하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평일에 질문할 수 있으면은 질문을 하는 게 좋고 혹시 뭐 무슨 문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주면 좋고 이번 주는 조금 우리 그냥이가 화, 수, 목에 병원 가고 지금 입원해 있어서 150만 원 썼는데 벌써 장염이 걸려가지고 이번 주 좀 정신이 없었는데 다음 주는 괜찮아지겠지? 자, 공유결합의 성질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거야. 공유결합의 성질인데 근데 공유결합의 성질이 그게 있어. 첫 번째, 물에 이게 자 이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긴 해. 물에 녹는 물질도 있고요. 안 녹는 물질도 있습니다. 아 이건 뭐야? 아 물에 녹거나 녹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 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 녹거나 녹지 않을겠지 당연히. 그렇잖아? 근데 여기가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게 우리가 학년이 지금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 왜냐면은 물에 녹는 물질을 극성 물질이라고 빠지고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무극성 물질이라고 빠져. 요 내용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첨가가 돼서 그런 거야. 고등학교 2학년에 나가면은 분자를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 다시 한번 공유결합의 가장 큰 성질은 분자라는 단어야. 분자라는 단어를 공유결합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공유결합의 경우에는 아까 그 전자쌍을 공유해서 옥텟을 만족을 하잖아. 외부에서 다른 게 껴들어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냥 내 온전히 나의 그 영역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이 된 거고 막 나머지는 특징들이 그렇게 엄청 크게 있지는 않아. 특징들이 있긴 있진 않은데 전기전도성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 학교에서 이 예외를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달려. 흑연이 있거든요. 흑연은 화학식이 C야. 그리고 흑연은 이온 같은 게 그러니까 뭐 분자를 형성하는 건 아니긴 한데 흑연이 고체 상태의 흑연이 전기가 통합니다.
액체도 통하긴 할 건데 액체 흑연 만들려면은 온도를 한 2500도 정도 올려야 돼. 쉽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만나는 거는 고체 상태 흑연이고 그 연필 같은 거에 연필심이 흑연이잖아. 샤프심은 좀 이것저것 첨가가 돼 있을 거니까 샤프심도 되기는 할 건데 연필심만 어떻게 이렇게 뽑으면 뽑을 수 있긴 하거든요. 연필심에 따라 전기 걸잖아. 연필심이 전기가 통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컨센트가 되고 있으면 통해요? 지금 한 모양대로 하나만 하면은 안 통합니다. 콘센트에 구멍이 왜 두 개가 있는지 알아? 한쪽만 찌르면 안 들어가. 그럼 뒤쪽 다시 할까요? 양쪽 잡고 가면.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다분히 내가 젓가락을 하나 가지고 궁금해서 찔러본 거는 찔러볼 수 있잖아. 젓가락을 두 개 가지고 찌르는 거는 자살이. 나는 죽겠다고 찌르는 거잖아. 근데 흑연으로 두 개 만들어서 찌르면 통합니다. 통해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그 회로 연결해가지고 흑연 연결하면은 전기 통하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의 산이 통합니다. 액체는 안 통해. 염화수소가 기체 상태가 되면 염화수소고 얘가 물에 녹게 되면은 수용액의 염화수소 염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에 녹게 되는 산들이 HCl, 뭐 H2SO4, 그 다음에 HNO3 순서대로 염산, 황산, 질산이에요. 물에 녹으면 이런 친구들이 물에 안 녹으면 분자 덩어리에서 안 통하거든. 물에 녹으면 통하게 할 수 있어. 이온으로 풀어지거든. 물에 녹으면서. 그래서 이런 예외 반응들이 있다. 세 번째 전기조도성인데 전기조도성이 미안 녹는 점인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 편입니다. 얘가 왜 낮냐? 이거는 이온 결합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살짝 일부러 살짝 여유 있게 하는 거야.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이온과 이온 수준의 결합을 끊으면 녹는 거잖아. 그쵸? 얘를 내가 뜯어야지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녹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이제 이온이야. 공유결합 중에서 그냥 공유가 아니라 분자인 애들이 있어. 분자를 형성하는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물분자가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자와 원자 사이에 하는 결합은 여기에 결합이 형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물분자를 내가 물을 녹이거나 물을 끓이면 물에 있는 수소랑 산소를 끊는 거야? 물분자와 물분자 사이에 노란색 결합을 끊는 거야? 노란색. 여기는 노란색이 끊는 거잖아? 빨간색이 원자 수준의 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분자 수준의 결합이야. 아까 이야기한 수소 결합이 이 분자 수준의 결합의 범주에 들어가. 그러니까 분자 수준은 원자 수준보다 힘이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우리 나중에 DNA 하는데 아까 질문 나왔으니까 DNA 골격이 공유결합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 간에 상보적 결합하는 거는 수소 결합으로 돼 있어. 분자 수준이야. 그럼 누가 더 약해? 분자 수준이 약하잖아. 내가 힘을 주면은 공유결합이 먼저 끊어져, 수소 결합이 먼저 끊어져. 수소 결합이 먼저 끊어지게 약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가 톡 끊어지게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힘을 주면은 원자 수준보다 분자 수준이 훨씬 약하잖아. 얘가 먼저 끊어진다. 얘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이유지. 얘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이유고요. 연결이 좀 되나요? 네. 안 되면 좀 이따 나와 잠깐 질문하고요. 자, 근데 만약에 공유결합 중에서 분자를 안 만들고 원자 수준으로 다이렉트 결합하는 애들이 있다면 걔네들도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떨까? 높지 않을까? 걔가 누구냐? 흑연이야. 걔가 누구냐? 다이아몬드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돌 성분들이 규산염이라고 해가지고 규소랑 산소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석영 이런 애들이. 걔네들 규소랑 산소니까 비금속으로만 구성이 된 거잖아. 공유결합이거든. 근데 규소랑 산소끼리 그냥 다이렉트로 직거래로 결합을 하고 있어. 걔도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게 잡히는 거겠죠. 괜찮나요? 네. 요게 화학결합까지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 이제 완자 읽게 되면 막 이게 공유결합이니 뭐 이게 이온결합이니 하는 게 나오는 거 있어. 그거는 잘 보는데 보면서 좀 규칙성 같은 걸 찾으면 좋아. 왜냐면은 잠깐만 쓰면서 들어봐.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하나밖에 없다.
염화 나트륨, 염소랑 나트륨 가지고는 무조건 NaCl밖에 안 돼. 근데 공유혈압은 탄소랑 수소만 가지고도 거의 무한대 계속해서 조합을 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을 봤을 때 얘가 대충 화학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아. 탄산수소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되면 이온 결합의 확률이 좀 높고요. 공결합은 에탄올 어떻게 생겼을까? 감이 옵니까? 단어만 보면은 안 오죠. 아세트산 감이 하나도 안 오잖아. 이런 애들이 주로 이제 공결합의 친구들이긴 하고요. 그것도 문제 풀 때 좀 염두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면은 화학결합까지 끝나게 된 거라서 화학결합 내용을 완자를 채워가지고 이번 주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 필요하면 얘기하시고요.